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의 시작, 다 팔아야 하나? 당분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찍을 거고요. 오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9천 명이 계시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고, 그리고 단타할 때 뭐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 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종목을 공유하기보다는 같이 시장 상황을 지켜봤고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장 초반에 공유해 드린 게 나쁘지 않았어요. 양지사가 이제 품절주거든요. 증시가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9 시에 공유해 드렸고, 양지사가 종가 때는 다 빠졌지만 그래도 장중에 뭐 11% 까지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종목 외에도 시장 브리핑을 계속 해 드리면서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서킷도 오늘 떴죠. 이런 부분을 계속 공유해 드리면서 이제 시장을 같이 읊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료 종목도 여기서 드리고 있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따가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굉장히 박살이 났죠. 최악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블랙 먼데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테러블 먼데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은 코스피의 사이드카가 11 시에 발동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시 5 분에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오늘 둘 다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우선 사이드카라는 거는 지수가 5% 떨어졌을 때 과대 낙폭이 나오지 않게, 투매가 나오지 않게 잠깐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림도 없었죠. 이후에 발동한 게 서킷 브레이커. 야, 이게 4년 만에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 나왔습니다. 우선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는 지수가 8% 이상 떨어졌을 때 1분간 지속되면서 너무 과대 낙폭이 나왔다.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요것도 완화 장치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거래를 20분 동안 못하게 하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후 1시 56 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고, 오후 2시 14 분에는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코스닥,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보면은 사이드카는 코스피, 그리고 사이드카 코스닥, 서킷 코스닥, 서킷 코스피 이렇게 된 거죠. 가운데가 이제 코스닥이고 양쪽이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완화 장치가 아니라 뭐 물량을 댐같이 모았다가 댐을 열어서 확 푸는 것 마냥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공포감이 계속 축적이 됐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눈치를 본 거죠. 대만 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8% 이상 빠졌는데, 이게 다른 나라 지수도 계속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지수도 계속 빠지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황이 오겠구나. 이 침체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공포감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는 10.8%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13.7%. 장대 양봉이 오늘의 이 급락 캔들이에요. 자, 이렇게 빠졌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역대급으로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하락의 이유를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주말 동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걱정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돌변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판단이 왜 이렇게 돌변했냐를 살펴보면은 7월에 실업률이 너무나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공포감에 지금 매도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실업률이 예상치는 4.1%였는데 이번에 실제로 나온 실업률은 4.3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0.2가 웃돌았죠. 그래서 이 실업률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느냐,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어요. 그거를 샤메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샤메 지표가 뭐냐면 1년 중에 3개월의 평균 실업률 지표보다 최근 3개월 실업률 지표가 0.5%가 높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4%였다가 최근에 3개월이 4.5%면은 평균이
이게 경기 침체 지표로 나타난다는 거죠. 0.5%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요. 7월에 실업률 상승 여파로 0.53이 나왔어요. 0.5를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한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고 공포감이 계속 공포감을 좀 자아냈죠. 그래서 매도가 계속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6월 달에는 그래도 0.43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0.43 6월 달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4월부터 보면요. 올해 4월부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죠. 3점이 아니라 0.38, 0.4, 0.42, 0.43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0.53으로 확 뛴 이유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늦었다. 연준이 올해는 3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가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엔 좀 독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겨박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테슬라도 그렇죠. 올해 14,000명을 해고했죠. 대량 해고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인텔도 그렇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26%가 빠졌는데 요것도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15,000명을 해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것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자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가 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구인율을 보시면은 코로나 전에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당연히 이때 그죠 실업률이 엄청 높았죠. 구조조정을 기업들이 많이 했고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구인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비대면 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인율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늘어난 이 구인율에 비해서 고용이 잘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지금 고용하는 비율을 보면은 없어요, 거의. 실업률이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구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유지가 됐었던 이 실업률과 일자리에 대한 고용률에 대한 이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완전히 반비례가 되는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구인도 줄게 돼 버리죠. 이게 경기 침체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국은 이거를 그래서 해결을 해야겠죠.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금리 인하도 늦어졌죠. 그리고 뭐 AI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2022년도 때부터 확 올라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강해졌죠. 그리고 23년도에 1년 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AI가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 강해졌죠. 이 기업들 입장을 생각을 해 보면 2차 전지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1년 뒤에 AI라는 또 게임 체인저가 나왔어요. 여기 또 어때요? 투자를 해야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게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1년 주기로 나와 버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캐펙스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투자를 하게 돼요. 이런 캐펙스를 증가시키면서 이 시장에 서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 지금 상부상조가 안 되고 결국에는 지금 대립 구조로 가버렸다라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악재였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은 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빠른 전환 태세에 기업들이 당연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또 화제가 되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때부터 일본의 종합 상사를 사들이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5대 종합 상사를 2020년도 때부터 5% 지분을 주면서 가지고 왔고 계속해서 이 지분을 늘려왔죠. 23년에는 8.5까지 올렸고 상한선을 9.9까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워렌 버핏의 투자를 따라가는 ETF를 만들었죠.
일본 종합상사 탑5 ETN이죠. ETN을 만들면서 상품으로 내놨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핏은 이미 이 상황을 좀 예측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테크주들에 대해서 버핏은 전망은 하고 있지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램프에 넣을 수 없는 요정 같아서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펙스에 대한 투자라든 국가에 대한 서로 견제라든지 이런 변수가 너무 많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핏은 매도를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버핏은 애플의 물량을 절반을 팔았습니다. 자, 우선 애플이 지금의 버크셔웨이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플의 지분을 거의 절반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워렌 버핏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슬슬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테크주들에 대한 어떠한 위험한 전망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종합 5대 종합 상사인데 미쓰비시 상사, 그리고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그리고 마루베니, 미쓰이 물산 이렇게 5개가 5대 종합 상사입니다. 근데 특히 요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도 이 가스의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핏이 이 지분을 8%로 올리기 시작한 게 2022년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스라든지 이런 종합 상사의 전망을 보고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고 지금은 훨씬 더 테크주들의 비중을 줄이고 이쪽 비중은 유지를 한 채로 현금을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뜬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이번에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번에 엔화가 또 엔화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 저금리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인데 엔화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청산을 하겠죠. 다시 일본에게 돈을 줄 테니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엔캐리 트레이드와 묶여 있었던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공포감이 더 강했던 이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계속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될 것이냐를 봤을 때 8월 중순까지는 이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AI 버블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국의 기업의 실적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캐펙스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가장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란 말이죠. 그러면은 8월 28일에 나오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시 이 지수들은 크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과대납폭이 나왔다라고 봐요. 오늘의 급락 이후로 국내 지수들은 특히나 다시 조금씩 반등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펙스의 투자가 미국 기업들보다 월등히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사들이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는 디램을 공급을 해줬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삼성전자도 그래요. 오늘 뭐 10%가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랑. 근데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HBM을 만들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 구도가 생겼죠. 애플이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게 아니라 구글의 TPU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는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HBM은 양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이 흐름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일 시장에서 뭐 시초가에도 꽤나 주목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녁에 미국의 지수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의 지수가 보합권으로만 나와도 국내 지수는 갭 상승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를 오늘은 꼭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아까 이 고용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높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고용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이나 이번에 올해 가동이 되는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수혜를 많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국내 뭐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수출이 너무나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꽤나 많이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죠. 이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공포감이 오늘이 가장 셌다라고 생각해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매도가 단기간에 많이 나왔다. 공포감이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슬슬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번에 9월에 또 금리 조정이 있을 텐데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늦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을 최대한 이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나 페드에서 힘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하면은 오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힘들었죠. 뭐 안 힘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이에요. 수출이 또 워낙에 긍정적일 거라서 HBM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그리고 식품주들도 수출 잘 되고 있고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긍정적인 시사점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투자해도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여쭤보신다면은 또 이런 하락장에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 그리고 지금 사야 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시면서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처음 보는 분들께서는 제가 종목을 잘 발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 왔는지 잠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7월 말부터 잠깐만 볼게요. 7월 30일에 말씀드렸었던 게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요 진원생명과학이 있었어요. 오타가 났는데, 자, 진원생명과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진원생명과학. 요게 7월 30일이 언제냐면 저번 주 화요일이네요. 저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고 7월 30일 이후에 주가가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루 만에 뭐 25%까지나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조금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래도 240에서 버티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7월 31일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이 주식이 1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랩지노믹스가 특히 상당히 잘 올라졌어요. 랩지가 7월 31일에 말씀드렸고 8월 2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 줬는데 3,370원까지 올랐죠. 26%가 올랐고요. 말씀드렸을 때 바로 샀으면은 요 자리에서 살 수 있었겠죠. 8월 1일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3,300원에서는 저항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3,300원이 딱 여기죠. 딱 요 가격에서 걸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딱 막히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도 걸리면서 하락해버리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종목을 잘 들이고 있고 저항선도 이렇게 적당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8월 1일에는 제가 PCL을 말씀드렸어요. PCL 같은 경우는 8월 2일 하루 만에 급등했죠. 8월 2일 PCL이 1,445원 24%나 올랐고 PCL을 제가 찍었을 때는 8월 1일입니다. 이제 하루 만에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굉장히 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반대, 자, 이번에 특히 8월 3일에 찍었었던 게 토요일이죠. 엘컴텍이 있었어요. 이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엘컴텍이 또 금대장주입니다. 금대장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세가 나왔죠. 자, 오늘 99%가 떨어졌고 1%가 올라왔습니다. 1%잘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외에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요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수젠텍이었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요 종목이 꽤나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젠텍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9,000원까지 찍었다가 빠지는 모습이 남았어요. 자,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같이 이런 급락장에는 피할 수 없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넷마블이 특히나 그랬죠. 넷마블도 마이너스 6%나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대장주는 또 기가 막히게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브리핑을 해 드리고 실제로 분할로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바라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YC를 대장주로 드릴게요. 현재가가 13,960원인데요. 우선 Y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HBM 관련 종목이죠. 국내 소부장 중에서 유일하게 HBM과 요 검사 장비 쪽에서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 있는 H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이 북미에 있는 테크주들은 서로 AI 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이 디램은 논외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랑 아마존에 HBM을 공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구글과 양사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내년부터 이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글의 TPU를 굉장히 더 빠르게 공급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TPU에도 뭐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까? HBM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국내 주식의 국내 디램의 호재인 뉴스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C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든 종목이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일봉입니다. 주가가 오늘은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종가 때는 그래도 마이너스 17%로 아래 꼬리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얘도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11%가 빠졌잖아요. 코스닥의 흐름이 이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YC의 반등은 꽤나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종가 때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1분봉으로 볼게요. 종가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시 55분부터 자, 종가 때부터 이 매도를 먹어주는 매수의 속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도 계속 박스권을 만드는 주가가 나왔었는데 여기를 소화한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한 번에 돌파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지선을 만들면서 다시 우상향을 그려주면서 마무리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특히나 또 많이 떨어졌는데 특이한 건 또 뭐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코스피는 특히나 많이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 반등이 저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미국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미국 지수가 보합권으로만 나와도 요거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YC가 이번에 기타 범위도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꽤나 많이 샀죠.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오늘 캔들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릴 거라서 이전에 있는 캔들은 사실상 조금 무의미하죠. 올라가면서 계속 막히면서 갈 거라서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현재가가 22만 4천 원이고요. 저한가는 27만 4천 원인데 우선은 수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인도 법인에 또 새로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인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IPO입니다. 4조 규모이고요. 역대 최대 규모죠. 이게 또 9월 10월 이슈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 공장도 그렇습니다. 이 생산 라인이 한 10월 달에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차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조지아 주에서 공장이 돌아가겠죠. 여기서 일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로 채우겠죠. 특히 트럼프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 공장이 지어지면 미국인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어느 정도의 혜택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현대차도 굉장히 준수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오늘 11%까지 좀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조정받았고 야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241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40일 장기 이평선을 못 버티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은 주가가 꽤 길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241선을 지지하면서 이런 반등의 기회를 만든다면은 상당히 갈 수 있거든요. 이전에도 그래요. 이전에도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요 순간을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241선을 지지하면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니까 꾸준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죠. 요러한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현대차가 이전의 이 흐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출이 지금 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역대급으로 수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이전의 요 흐름이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도 38만 원이 적정 주가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38만 원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22만 원 선에서 놀고 있죠. 절반이라는 겁니다, 절반.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지금 바게닌 세일이다. 여름 휴가 세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잡기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차트 분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 공포 감에 그쵸? 이 감에 또 많이 떨어진 주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해도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한가는 27만 원이고요. 27만 원의 자리는 뭐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 이제 하락 추세가 길었기 때문에 꽤나 막힐 수 있어요. 저기를 최종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신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25만 원 선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자, 현대차 같이 봤습니다. 웬만하면 이 무거운 코스피 종목은 잘 안 들이는데 오늘은 워낙에 또 많이 빠졌어요. 마지막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왜 후속주가 YC가 대장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선은 현재가랑 저항가가 잘못됐죠. 네, 수정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현재가는 71,400원이고요. 저항가는 86,000원입니다. 7만 전자까지 내려왔는데 우선은 뭐 재료 많죠. XR 헤드셋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갤럭시 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HBM도 있고요. 우선 삼성 갤럭시에는 구글의 AI가 들어가고 구글의 AI에는 삼성의 HBM이 들어갑니다. 서로 완전히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AI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 인도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갤럭시 링도 결국에는 24시간 몸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꽤나 게임 체인저 격의 제품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또 이 엔비디아 포지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실적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하락장이 또 시작이 된 게 AI 버블런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투자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테크주들이. 근데 우리나라 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전망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 부분에서 이런 경기 침체 관련 테크주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는 그리고 제가 떨어졌을 때 요거는 조금 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그냥 가지고 가려고 오늘 담았는데 71,000원 구간에서 담았습니다. 거의 보합권이고.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요거 하루 종일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 야, 이게 저는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 뭐 꿈인지 아니면은 생시인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진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급락이 나왔고 길게 보더라도 그쵸? 이렇게 갈 종목이 아닌데 뚝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쭉 이렇게 241선도 돌파하면서 하락했는데 자, 종가를 보시면요. 바닥을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물량이 회복해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아요. 실적 추이도 그쵸. 상당히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램 쪽에 또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지금 이 소형 제품으로 AI를 결합시키면서 시장에서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링, 뭐 헤드셋, 그리고 뭐 애플 아이패드 요런 것들이 지금 AI와 접목이 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SSD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요런 디램 쪽의 제품들은 훨씬 더 판매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AI의 컨텐츠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PC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선보일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또 뭐 삼성전자의 디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전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량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8만 원대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이 기타 법인 쪽은 계속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70만 주를 담았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또 확신이 있어서 들어온 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가는요. 자, 86,000원입니다. 86,000원의 자리는 요 위의 자리. 여기 음봉은 좀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떨어졌죠? 자,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몇 퍼가 떨어졌냐면은 야, 거의 뭐 20% 가까이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뭐 소형주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무튼 저기에서는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요게 급락 구간의 아래 꼬리 요 7950, 7950을 1차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같이 봤습니다. 하락장에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YC까지 말씀드렸고 이렇게 세 가지를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받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천 명이 넘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고 텔레그램에서 검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쉽게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창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텔레그램 입장 링크라고 달아 놨으니까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열기 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9천 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9천 명이 넘으면 제 방이 맞고요. 자, 그리고 1 차로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1 차로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하시고 받기한 다음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운 다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뷰인 텔레그램을 누르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하기 싫은 분들께서는 프리뷰 채널을 누르면 웹페이지에서 우선은 바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선은 맛보기 할 수 있으니까 맛보기 해 보고 조금 더 신뢰가 되면은 그때 들어갈란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프리뷰 채널이라고 돼 있는 것을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시장 혼자 대응하기 힘들어요. 저도 쉽지 않은 시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드리는 정보로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미국 시장을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저녁에 10시 반에 시작되는 나스닥, S&P 500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